현재 에테리 홀딩스의 전문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김석윤입니다. 저는 이제 에테리 홀딩스 소속은 아니고 에테리에서 있다가 이제 파견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지금 나와 있어서 홀딩스의 성장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재작년까지 제가 에테리에서 중소기업 협력부장을 하다가 이제 에테리 홀딩스로 왔는데 출연형 기술 창업 관련돼서 저희 에트리 내에 있는 창업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메이드 좀 시켰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온라인이지만은 많은 분들의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라는 측면 그리고 출연연의 기술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 자체가 약 한 50분 정도 좀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그 주니어 분들이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이제 무겁지 않게 그리고 출연형 기술 사업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좀 더 스코프를 줄이자면 출연형 기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그리고 에트리 홀딩스가 그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출연연의 기술 창업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창업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제가 창업갑 자질 테스트라는 요 부분들을 제가 한 20개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강의 중에서 한 부분들을 좀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 30초 정도 1번부터 20번까지 보시고서 나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과연 내가 몇 개가 질문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과연 내가 창업자 자질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개 빼고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 좀 이제 눈 스킵 하시면서 이제 보셨을 텐데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17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뛰어나서 창업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예, 사실 제가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 좀 드리고 하는데 오늘 온라인이니까 혹시 보시고 나는 10개 정도 안팎 10개 안팎이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분들은 가능하면 창업하지 마십시오. 그냥 현재 있는 몸담은 조직에서 충성을 하시는 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성향 자체 측면에서 한번 테스트 해본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업 요것도 한번 보시죠. 과연 자기가 스타트업 체질인가 아니면 대기업 체질인가를 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땐 저는 양쪽에 사실 다 걸렸었거든요. 근데 어 비율로 보면은 저는 스타트업 쪽이 한 60%가 되고 대기업 쪽이 40% 정도 됐습니다. 제가 출연연에 몸담고 있지만은 성향 자체가 약간 스타트업 기질이 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던 부분들인데 요것도 이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좀 보시면은 내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창업을 할 출연연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거의 한 100분 정도의 그 되시는 분들이 뭐 대학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연구소에 계신 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지원 기관에 계신 분 다양한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출연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현재 그 R&D 로드맵상에서 보시면 출연연이 어떤 위치가 돼 있느냐 보시면은 저희 출연연 같은 경우는 기초단부터 시작해서 사파단까지 다 이런 게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원천 기초 위주로만 좀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출연료는 응용하고 이 상용학단에 좀 해당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 전문 생산 연구원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집단들인데 이쪽은 아는데 상용학 사업단에서 사업화 단계 쪽이 많고 산업체 쪽에서는 사업화 쪽이 필수로 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하면은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연구회는 이제 가장 상위 조직이기 때문에 순수과학 정부 출연 연구 기관으로는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출연연의 역할 자체가 원천부터 시작해서 상용화단까지가 다 스펙트럼이 좀 넓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연 관점에서 기술 창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아마 앞 시간에도 아마 기술 창업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출연연 차원에서 기술 창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구자가 개인을 하는 연구원 창업, 연구원 개인 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를 아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요건이 조금씩 틀립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구원 개인 창업 같은 경우는 설립을 할 때는 창업자 의지에 따른 개인 창업입니다. 조직에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겠다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되는데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설립 기관이 즉 출연연이나 대학에서 기술 이전 또는 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의 10% 이상 이것도 이제 바뀐 부분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기존에는 20%였는데 이번에 좀 법안이 좀 바뀌 작년 6월 달에 법안이 바뀌어서 1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설립 기관이 자본금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연구개발 특권에서 본사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출연연 기술을 활용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아마 연구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개발특허진흥재단 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내용을 상세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승인 절차를 봤을 때는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인 창업이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간단합니다. 출연연별로 내부 규정은 조금씩은 차이 있지만 아마 창업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의기간은 상당히 좀 짧습니다. 영소기업 같은 경우는 출연연에는 내부 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을 출자했을 때는 같이 평가를 해야 되고 특허 등록하고 과기부 승인하다 보니까 심의적으로 상대적으로 심의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개인 창업은 당연히 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창업자가 CEO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CEO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CTO나 기술 자문 형태로도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2007년도에 나올 때는 연구자 개인이 CEO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CEO 역할은 사실 안 하고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업을 경험했던 부분들 대부분이 CEO를 하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자, 조직이라는 차원은 이제 출연연 기관을 입장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개인 창업에 대한 주식에서 베네핏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부흥하는 데 측면이 있지만 베네핏 자체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의 1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엑시스를 했을 경우는 수익이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기관 입장에서는 연구원 개인 창업을 미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구소 기업 쪽으로 미는 것이 조직 차원에서 베네핏이 좀 더 있겠죠. 그리고 자본금 경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5천만 원이 사실 평균 자본금이 5천만 원 대부분 사실 안 됩니다. 물론 창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속성, 기술의 속성 자체가 좀 틀리지만은 자본금 자체는 100만 원짜리도 가능하고 1000만 원짜리 가능하고 1억짜리 가능한데 대부분이 5천만 원 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가치 평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2, 3억 정도 내에 좀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연 입장에서의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연구원 개인에 대한 창업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연구소 기업이라는 큰 두 가지 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연의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특허라는 베이스를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출연연의 기술 그러니까 특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지금 출연연에서 25개 출연연에서는 약 한 4만 건 정도의 국내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중에 2만 6천 건이 출연해서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출원과 등록에는 시간의 갭은 약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원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이 특허 등록이 다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이 비율은 상당히 좀 높은 비율로 볼 수가 있고 정부 R&D 전체 특허 등록 건수 대비해서 약 25%가 차지합니다. 근데 해외 특허는 등록이 70% 정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 쪽에서 우리 출연연에 있는 기술 자체, 특허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성은 있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들에서 25%인데 생각보다 적네라고 하지만 정부 출연료 그러니까 정부 R&D 전체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4조 원 정도,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출연료 입장에서 전체 한 R&D 예산 자체가 한 5억 그러니까 5조 원 정도 되는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등록이 됐고 해외로 좀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연 대비해서 등록률을 보시면은 16년도 기준에서 약 60%인데 지금 20년도 작년 기준에서 약 7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즉 특허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성이 좀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를 이제 등록을 했지만 보유한 특허에서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 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허 활용률이 약 34.7%에서 작년 기준 36%가 됐습니다. 또 기술료 수익 같은 경우는 약 1,200억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요새 이제 뭐 이제 국감 시즌인데 국감 시즌 때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뭐 장롱 특허 얘기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해외 쪽에서 있는 부분들, 해외 쪽과 비교를 했을 때는 결코 국내에 있는 출연연들이 특허 활용이라든지 사업화하는 상용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 또 다른 거는 기술 이전율, 즉 특허 출원 건수 대비 기술 이전하는 부분 자체가 16년도에 약 46%에서 작년도에 64%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 발생 수입률의 약 42%가 출연연 기술에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출연연의 출연연이 정부 R&D 예산이 약 20%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중에 기술료 차지하는 비중들이 전체 출연료 기술료 대비 약 42%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출연연 입장에서도 과거에 이제 기술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단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자, 세 가지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설립 형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업에 대한 그 출연연의 기술 창업은 연구원 개인 창업,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연구소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개념이 뭐냐면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창업 촉진하는 것을 주된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입니다. 에트리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는 법적 타이틀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부터 약 2000년도까지 그 20년 좀 넘게 공식적으로는 약 509개가 설립됐고 현재 워킹하는 게 380개입니다. 그건 생존율이 75%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기술 창업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이 서비스 기업이나 일반 창업 기업들이 3년 정도 지나서 생존율이 60%고 5년 정도 지날 때는 40% 미만이 떨어집니다. 10년 정도 될 때는 30% 미만이 떨어지는 게 일반 기업의 생존율인데 출연료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75%가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생존을 하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실 창출이 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박난 기업들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다 대박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역시 기술 기업 자체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소 기업 비율 자체가 약 34%, 그리고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가 24% 정도 되고 연구원들 창업, 그러니까 개인 창업이죠. 약 62%가 지금 워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 최근 자료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최근 약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좀 보니까 그래프로 보시면 좀 이제 꺾이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창업이 많이 됐습니다. 약 지금 아까 전에 509개 중에서 222개가 최근 5년 동안에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두 정권 모두 다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화두는 굉장히 던져둔 분은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업에 일반 창업이었습니다. 학생 창업이 많았었습니다. 학생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정부 초기 들어와서는 그냥 그 학생 창업이라는 일반 창업을 많이 하다가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 5년 동안에 많은 창업이 좀 이루어졌고 직전 연도 5년도에 대비해서 보니까 약 80% 이상이 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창출도 약 5,400명 정도 되고 19년도 기준으로서 매출 자체도 약 1조 1천억 이상의 매출을 좀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 창업에 비해서 생존율 자체도 60% 넘고 평균 매출액도 약 8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가 역시 7배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향후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 그러니까 일반 창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을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출연연의 수많은 기술들 이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출연연 중에 전체 출연연 아까 25개 출연연 중에서 그러면 출연연별로 창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약 20년 동안 데이터를 봤더니 연구원 창업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벤처 붐이 상당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97년도 11월 달에 IMF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붐이 돼서 급증을 했다가 2001년도에 벤처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침체기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가 이때는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출연연 창업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2015년도 이후부터 증가 추세가 됐습니다. 그중에 전체 출연연에서 대표적인 출연연을 두는데 19년도 기준으로 약 25개 출연연에서 애트리가 약 101개, 약 한 35%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에 생기연, 생산기술연구원 중에 약 10%, 그리고 생명연, 키스 원자력 순으로 이렇게 좀 창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트리는 뭐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는 크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하고 또 ICT라는 기술 분야가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좀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창업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애티 차원에서는 창업을 좀 촉진하는 드라이브하는 조직체가 좀 강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연에 좀 최근 5년간 지금 20년까지 데이터를 봤는데 최근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출연 창업기업 220개 중에서 약 51개, 즉 23%가 에트리 창업기업이었습니다. 단연 뭐 에트리 수치가 좀 높은 부분들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출연연료에서는 에트리가 기술 창업을 좀 많이 좀 리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연연에 그럼 에트리가 창업이 어떻게 되냐 연도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06년도 데이터부터 쭉 해한 부분들인데 애트리 입장에서는 지금 창업한 기업들이 어쨌든 꾸준하게 15개에서 20개 이상에서 꾸준하게 매년 좀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연구소 기업 설립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비 창업 법인 설립하는 요거는 이제 연구원들 개인 창업하는 부분입니다. 꾸준히 이제 창업 자체가 좀 리니어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애트리가 이렇게 창업에서 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2010년도에 출연연 최초로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습니다. 이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출연연을 좀 아시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출연연은 PB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제를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출연연이니까 정부에서 다 돈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거 차지하는 비중이 각 출연연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애트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2010년도 때는 약 85%가 PBS를 통해서 이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과제가 없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00년도에는 이러면 10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벤처 붐이 일어났다가 급감을 그러니까 벤처 버블이 꺼지면서 창업 자체가 급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그 청와대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340명 정도 출연연 대학 출신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340분의 CEO들한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공통적으로 얘기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멋 모르고 창업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창업을 해서 지금 뭐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워킹을 한 340명의 CEO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창업을 하기 전에 자기가 속해 있던 조직 내에서 충분히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예비 창업이겠죠.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예비 창업 준비 단계가 충분히 좀 필요하다. 최소한 1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생존 기간이 3배 이상으로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는 그 부분들을 보고서 자, 그러면 애트리가 다시 한번 벤처 창업 사관학교라는 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 시스템을 새로 가동하자.
그래서 예비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예비 창업 지원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개인 연구자한테 줬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본인의 인건비도 쓰고, 그리고 뭐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준비한다든지 약 1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간도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 활용하는 부분들도 지원해주고, 멘토링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에 R&D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애트리의 창업실로 소속이 옮겨서 창업만 올인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BS 과제를 하다 보니까 R&D 쪽에서 R&D를 수행하면서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싫어합니다. 아니, 나는 R&D를 하기 위해서 쎄빠지게 일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내에서도 분위기가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별도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어떻게 보면은 조직 차원에서는 약간 올인을 해준 부분입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들, 공간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1년 이내에 한번 예비 창업을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효과가 좀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타 출연연에서도 창업에 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처럼 아마 이제 그 풀 스펙트럼처럼 이제 지원하는 케이스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단순하게 창업을 승인하는 측면에서 했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태세를 바꾸자라고 해서 예비 창업 지원 제도를 최초로 이제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했더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계약직 연구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애트리 기술을 활용해서 나는 창업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개방형 혁신 창업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개방형 혁신은 소위 말해서 애트리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과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 경진대, 지금처럼 요새는 창업 경진대 많이 있는데 창업 경진대를 해서 별도로 트랙을 좀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좀 되게 좋았고,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업 2.0이라는 프로세스를 새로 정립을 해서 예비 창업 지원하는 거, 뭐 기업 문화 하는 부분들, 이런 뭐 다양한 하는 부분들을 현재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트리 홀딩스라는, 제가 현재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에트리 홀딩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아까 예비 창업자 하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기술 기반의 예비 창업자는 늘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내에 있는 연구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평균 1년에 한 5명, 5팀 이상은 좀 발굴을 하고 있고,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팀을 좀 발굴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하게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대상으로 해서 BM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도화시키는 부분들, 또 멘토링이나 시제품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풀 스펙트럼으로 현재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올해부터 좀 새로 시작한 부분들이 창업 일체형 R&D라는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창업을 하겠다는 목표 하에 이 연구자들이 1년에서 2년 동안은 R&D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예비 창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창업 기술을 좀 R&D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이 R&D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R&D가 끝난 이후에 시장에 나가기 이전에 피저빌리티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이전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R&D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요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 3개 팀을 좀 발굴을 해서 별도로 창업 목적의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3개 팀도 마찬가지로 이 R&D가 끝남과 동시에 예비 창업 트랙을 통해서 본격적인 창업 준비를 하고 법인을 설립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지금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이라는 컴파라는 조직에서 그 기획 창업을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빅선도 연구 개발 사업 하는 부분들을 작년에 저희가 컴파에서 지금 3개를 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한 개 팀이 이제 선정이 돼서 현재 워킹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사업 자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1단계에서는 기획하는 측면에서는 약 8천만 원 예산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하고, 이 사업 계획을 통해서 별 심사를 통해서 R&D뿐만 아니라 BR&D 사업화 자금을 1년에 12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까지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4년을 다 한다고 하면 48억입니다.
아마 창업 기업한테 주는 정부 사업 중에서는 아마 최고로 아마 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올해도 하고 있고 저희 에티리도 마찬가지로 요 기획 창업은 별도로 저희들 내부에서도 선발을 또 해서 집중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현재 지금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에티리뿐만 아니라 그럼 전체적으로 출연료 그러면 창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출연료 입장에서는 창업 지원 규정 자체가 모든 출연연에는 대부분이 다 갖고 있는데 형태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큰 틀에서는 휴직에 대한 부분들, 겸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원하는 조직 자체에서 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창업 지원 규정이 다 돼 있는데 통일되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요 부분들은 사실 각 출연연별로 너무 규정이라든지 제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좀 부작용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제가 마무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창업 지원 규정 내에 있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하고 법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2015년도에 이제 NST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현재 25개 출연 기관에서 그러니까 창업 사례가 있는 기관이 약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직접적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자체가 11개 정도 돼 있고 특히 애틀이나 생민이나 키스티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성을 고려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창업 자체도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자원이라든지 역량 자체가 다 틀린데 이거에 각 단계에 맞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2015년도에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 기술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자문위원을 참석해서 했는데 그 일환 중에서 출연연을 창업을 지원한 주체인 TLO에 있는 담당자들 인터뷰한 내용이고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했던 연구자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 동기나 애로위원을 했는데 자, 그럼 기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연구 창업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이 기술 사업화의 하나의 방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근데 지원은 해야 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베네핏이 없는데 굳이 이걸 해줘야 됩니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조직 차원에서는 많은 자원을 통해서 도움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돌아오는 베네핏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크게 이걸 해야 되라라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되게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5개에서 10개의 창업 사례가 매년 나오는데 사실 25개 출연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출연연 25개 출연연 자체도 원천 초기에서 해당되는 뭐 표준연구원이나 뭐 지질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원천 쪽으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아이템 대자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출연연 기관별로도 창업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창업에 대한 꼭지를 뽑아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자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례는 있지만은 각 기관별로 산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애로위원을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창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창업 단계에 필요한 지원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TLO들의 역량도 키우고 규모도 키우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출연연 TLO 담당자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셨던 분들은 창업 동기를 대부분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은 조직 내에서 뭐 이제 창업을 해야 될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은 더 활성화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신규로 이제 출연연 자체가 첫 직장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다가 그러니까 민간 쪽에 경험이 있던 분들이 출연연에서 연구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역시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 새로 출연연에서만 계속 있다가 창업하는 케이스들도 뭐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민간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 확실히 좀 창업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애로적인 부분들 이제 있었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연연의 기술 창업 특성을 한번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출연연의 기술적인 속성을 한번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출연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TRL 단계로 봤을 때는 뭐 3단계부터 뭐 7단계, 8단계가 다 있는데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소위 말해서 무거운 창업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것입니다. 원천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2단계, 3단계에 되는 그런 기술들은 상용화되기 전에 최소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7단계나 8단계 되는 부분들도 최소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거운 창업에 좀 비중이 좀 높다는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R&D 결과물이 시장이나 투자 쪽에서 매력이 있을까? 소위 말해서 타임 투 마켓이 좀 가능한가라는 관점으로 투자자들은 항상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매력도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좀 낮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술 창업에서는 진짜 시간이나 뭐 노력이나 자본이나 인력 투입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연료 창업이 늘어나고 있느냐? 출연료 기술 자체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원석 같은 기술도 되게 많은데 우리 내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이제 밖에서 민간에서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기술들을 잘 좀 발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원활치 않은데 하여튼 출연료 내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석을 좀 잘 다듬으면은 진짜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엑셀레이팅 조직 리소스나 역량의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쪽에서 민간 쪽에서 비즈니스 엑셀레이팅 하는 부분들은 출연료는 TLO들입니다. 근데 출연료는 TLO들이 기능이 강화가 좀 필요한데 문제는 각 출연료마다 그 TLO들이 규모가 다 틀립니다. 어떤 조직체는 그러니까 창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5명도 안 되는 조직들이 대부분 많고 평균적으로 아마 10명 안팎일 겁니다. 저희 에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기술 사업화에 대한 그 중요성 때문에 좀 인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명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이제 창업 그 기술 창업실이라는 별도의 창업 조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타 출연료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출연연의 창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약간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출연연 기술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나 조력자 역할이 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에트리 홀딩스라든지 그 KST라든지 뭐 미래지주라든지 이런 기술 지원 그러니까 지주회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한데 에트리 같은 경우는 에트리 홀딩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 투자자에서 역할들을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타출연연 입장에서는 KST가 17개의 주주사로 돼 있지만 KST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회사의 기능 자체가 좀 이제 여기도 좀 확대가 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연이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만 한 개 기술만 가지고서 비즈니스라는 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제3의 기술 자체가 백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즉 추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자 기관 차원에서 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핏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원 자체 내에서 창업을 추진해야 될 동력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과거에는 창업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좀 경험이 있던 부분들 많이 했는데 요새는 생각보다 젊은 층에 계신 연구자들이 창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요새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신기술을 확보했는데 이런 측면을 가지고서 창업하는 비중이 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지나면 MZ 세대들이 아마 굉장히 좀 창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들의 또 다른 속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출연 연구소에 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좀 선호합니다. 어떤 배팅을 하고 뭐 민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소 갈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연에 와서 연구한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연구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좀 모험적인 이제 창업 의지는 좀 다소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기술 창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한계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고집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연구가 안 되는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핵심 기술 개발한 역량은 진짜 탁월합니다. 근데 시장이나 자본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획과 정신이 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모든 창업자는 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다 속성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부분들이 약간의 좀 극과극으로 좀 갈리는 부분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젊은 층 연구자들이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관심이 갖고 있다라는 게 새로운 좀 변화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적인 측면은 어떠냐? 기술금융 측면에서는 기술력은 있는데 사실 이제 매출이나 뭐 담보가 부족한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술금융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기술 기업에 대한 부분 투자 자체가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인데 출연연 입장에서 이런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자금 자체가 솔직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술 창업에 대한 민간 기술 금융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조성한 펀드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4조인가 5조가 좀 되는 부분들인데 펀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이 대다수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일반 창업 기업들 대상으로는 투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출연연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핫한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가끔 얘기할 때 아니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사실 창업 못해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기술 자체가 핵심 아이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은 시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투자자는 더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환경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최근 바이오 쪽 많이 뜹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전후로 해서 ICT 기업, IT 기업들이 굉장히 떴다가 벤처버블 꺼지면서 좀 상당히 죽었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바이오 쪽, 생명공학 쪽,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 특정 분야의 투자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가 솔직히 말해서 VC들이 많이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새 저희 VC들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역량이 업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묻지마 투자 사실 좀 안 합니다. 근데 돈이 될 만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출연연의 기술 자체가 A부터 Z까지 다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분하게선 투자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2의 벤처 부분을 좀 기대하는 측면들도 있고 기술 창업에 대해서 대외적인 인식 변화가 과거보다는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 사업화 투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도도 좀 많아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출연형 기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접근 자체를 상당히 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VC들이나 AC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출연형 쪽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 사업화에 관심도 좀 증대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도적 측면입니다. 출연료 입장에서 기술 창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구원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 자체가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이 부분들은 뭐 마무리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벤트법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연연 기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연연 연구자가 창업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벤특법에 있는 걸 일부 주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들도 많고 뭐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지원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구원 창업을 했을 경우에 출연연이나 연구자가 창업 기업의 주식을 취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측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연구원들 개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원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연구자가 해당된 창업 기업을 갖고 있다가 보면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주식 취득을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창업기업 EMI에 나갔을 때 대부분이 출연연에서 창업을 했을 때 퇴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이나 겸직동을 일단은 많이 합니다. 대부분 연구원들은 6년 동안에 이게 휴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6년 동안에 소속은 조직은 현재 있는 출연연 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당되는 창업 기업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 창업 기업에 있는 CEO만 책임을 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 출연료 자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사용자 책임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으로 나갔는데 휴직을 한 상태에서 나간 상태에서 창업기업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출연료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들도 물론 이제 법적으로 엄밀히 좀 따져야 되겠지만 사용자 책임 원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배임이나 횡령했을 때도 조직 자체에서 상당히 좀 부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연료 기술 자체가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출연연에서 내가 어떤 창업했던 성공했던 기업들을 좀 보니까 뭐 아마 성공이나 애로 요인들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이제 뽑아낸다고 하면은 성공 요인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투자자를 또 미리 선택을 좀 잘합니다. 결국은 창업을 했을 경우는 결국 창업기업이 성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부분들이 각 단계마다 적절하게 수혈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뭐 내 기술이 핵심이니까 내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얘기해봤자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쪽과 지속적인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돈 많이 준다고 밸류에이션은 높게 쳐준다고 해서 아무 투자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투자자 선택하는 부분들도 적절하게 자기하고 좀 소위 말해서 궁합이 맞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고 출연형 기술이다 보니까 역시 혁신적인 기술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혁신성이 굉장히 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창업하기 전부터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 자체가 픽스가 잘 돼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잘 그려요. 근데 창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 계획을 할 때 로드맵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타이밍을 적절하게 진짜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투자 받는 부분들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창업 이전에 확실하게 그런 계획 자체를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연 연구자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고서 창업 법인이 아마 최소 한 3년까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걸음마도 안 뛴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매출이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이전에라도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 지원 사업을 계속 쓰면은 나중에 좀비 기업이 됩니다. 정부 과제만 따먹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절대로 안 커집니다. 고만고만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타이밍에 좀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진짜로 만약에 활용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확실히 창업자 역량의 경험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쨌든 성공 요인을 좀 많이 작용했고 애로 요인 같은 경우 보니까 반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부분에 준비 단계에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에 그러니까 연구자들 중에서 기술에 대한 자신감, 내가 시장을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은 되게 많은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에티리의 예비 창업 지원 시스템 이런 부분들처럼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간과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연연 창업에 진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예, 전해 주는 최대한 좀 빨리 좀 했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고 결국 또 모태 조직인 출연연과의 낮은 교류가 있었던 부분들 특정 분야에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도 취약한 부분들 호의지게 않는 출연연 분위기들은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체크를 좀 못해갖고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디어, 아이템, 사업화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는 추상적인 겁니다. 1000개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100개의 구체적인 아이템이 되고 1개의 현실적인 사업화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좋다고 사업화 안 됩니다. 이 각 단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체크해야 되고 사업 계획하고 연구 계획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연구자들 연구 계획서를 마치 사업 계획서를 씁니다.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미리 내 경쟁자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시가 되게 많습니다. 경쟁자 미리 파악해야 되는 거. 또 내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는 많지만 나머지 타 기술 그리고 자본시장, 인력에 대한 시장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은 혼자 하기에는 요새는 아닙니다. 창업팀을 반드시 꾸려야 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능력,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창업팀을 꾸려야 된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현역에 대해 창업 나가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되고 피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만회해서 고객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홀딩스 관련된 분들은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에티리 홀딩스는 2010년도 지금 11년 차 됐는데 약 20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직 구성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모토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핵심 업무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사업 자원 제한자를 발굴해서 회사 설립하고도 성장 지원하는 이런 형태라고 저희는 에트리 그 홀딩스이기 때문에 에트리 기술에 사업합니다. 해당된 즉 ICT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협업 파트너는 뭐 이건 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성과는 지금 저희가 11년 됐는데 지금 85개사가 지금 투자를 했고 지금 3개사가 지금 상장했습니다. 수젠텍, 신테카바이오, 진쌤 상장했고 마인지랩이 어제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12월 초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 측면에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는 성과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 인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젠텍, 진시스템, 신테카 바이오도 이 부분들은 지금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 마인지랩은 어제 지금 예비 그 통과를 해서 12월 달에 이제 12월 5일인가 아마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뭐 핵심 전략은 뭐 후속 자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혁신적 기술한 창업팀 발굴하는 측면들도 있고 글로벌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요거는 성장 지원하는 프로세스는 아마 일반적인 투자하는 기관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약간의 다른 기관들보다는 좀 더 아마 사관리하는 측면들을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연구소 기업 설립할 때는 기술 출자할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술 이전할 때는 약 4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정부 사업하는 부분들도 있고 엔젤 쪽 투자하는 부분들도 돼 있고 연구소 기업 R&D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창업도약 패키지 관련된 대표적인 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들은 마무리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연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이게 요 지금 내용들이 지난주 대전일보에 제가 기사를 토고한 부분들에서 발췌를 한 부분들인데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출연연 기술 창업 육성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같이 이제 출특법입니다. 97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으로 위해서 벤특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지금 벤처기업이 굉장히 육성이 됐습니다. 근데 출연연 기술 창업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형 기술사업 육성에 특별법이 반드시 좀 제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술 사업화의 기술사업 전문 투자회사가 확대된다. 에티리홀딩스가 정부 출연형 최초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에 KST 과학기술지주가 2014년도에 미래지주가 지금 설립이 돼서 왕성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 분야에 대한 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이즈가 좀 큰 출연연 중심으로 해서 에티리 홀딩스와 같은 전문 투자 회사가 설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즉 공공기술의 투자 시장 자체를 좀 규모를 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비 창업, 지금 에티리 예비 창업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자들이 그냥 쉽게 창업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조직 자원에서는 창업 준비에 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창업하는 부분들을 많은 출연연들이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런 그 예비 창업 시스템 자체가 창업 기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자체가 전체 출연연으로 좀 확대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출연연 기술 단일 기술로 단일 아이템으로는 창업을 해서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출연연 간에 25개 출연연 간에 융합형, 협업형 기술 창업이 좀 확대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기업가 정신 늘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창업자만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창조적 혁신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창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건 연구자의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가지고도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의 시간 조절을 제 시간을 못 받아 시간 조절을 못 해갖고서 타이밍이 좀 늦는데 어쨌든 뭐 저희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공공기술 사업화 측면에서는 에트리나 에트리 홀딩스가 만들어 나갈 텐데 언제든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에트리나 에트리 홀딩스 한번 놓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